오늘은 제가 그 대표님이 제가 지금 3년 동안을 제가 대표님을 뵀거든요. 그렇죠. 3년이죠. 아, 아, 아. 근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늘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어, 이러시는데, 이렇게 대표님을 그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세요? 저를 석san시키는 원동력이요? 네, 나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 해서, 대표님은 어디까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뭐 정확하게 원동력 하면 음, 나름 자기 자신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가 내가 아직 뭐 이렇게 그때는 20대 때는 아무래도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못한 거에 대한 마냥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상했던 것만큼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딱히 뭐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생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생존도 생존이지만 저는 어쨌든 코칭이라고 하는 이 전문 분야에 지금 몸을 한 14년 정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라고 하면 그냥 이 코칭 업계에서 내가 어느 만큼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아, 요즘에 저는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 지난번에 뭐 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뭐 어떤 전봇대 같은 거 뭐 위로 쭉 올라가다 옛날에 뭐 미국에 지어진 그 뭐 사막 거기에 뭐 지어진 어떤 전봇대 같은 그런 건데 되게 높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 둘이서 원래는 산맥 이런 걸 타는 여자들인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사고 나면서 어쨌든 거기 위에서 사고도 나고 이러면서 그 오랫동안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이 생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제가 또 기억나는 건 또 유명한 배우가 한 건데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그 곰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네. 옛날 영화인데 이제 곰한테 습격 당해가지고 그 어쨌든 끝까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쨌든 쭉 끌고 가는 굉장히 막 어쨌든 뭐 다양하게 그 공격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배신도 받고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복수까지 하는 거.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즘에 그런 게 좀 와닿아요. 그래서 아, 생존력, 그러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명은 우리가 지금 뭐 19세기, 20세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1세기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굶어 죽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얼어 죽지도 않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어디에 총 맞아 죽거나 뭐 이런 것 거의 없으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 육체에 대한 생명력보다는 저는 음. 직업에 대한 생명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직업이요. 예, 직업에 대한 음, 생명력도 내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계속 도전하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원동력이라 하면 저는 요즘에는 그냥 그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또 원동력 하면 뭐 갖다 댈 수는 있죠. 근데 음, 지금은 생명력, 그러니까 생존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주변에 쭉 보면 그 자기의 어떤 일을 제대로 꿋꿋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얼마 없더라고요. 음, 예, 뭐 예를 들면 각 자기만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분야에 대한 그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쭉 오래 가신 분들 그런 거 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한 탐구 정신이 있어서 오래 간다기보다는
그냥 했던 일이 이거고, 그냥 이게 먹고 사는 일이고, 지금까지는 이게 그래도 계속 돈이 되니까 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아, 거의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생존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영혼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생명력엔 저는 생존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예, 우리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쓰냐. 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와,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미용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지만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했나? 아니면 그냥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것 같아요. 항구 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음, 그냥 하신 분들도 자기 자신이 그냥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와 가치 부여가 되는 어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막 어떤 사명과 뭐 원동력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음, 그 집에 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밥이. 오, 그 집에 가면 어쨌든 서비스가 정말 디테일하고 달라요. 막 그 음, 집에 가면 어쨌든 너무 어쨌든 그 오래된 어떤 그 엄마의 솜씨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히 뭔가 머릿속에 어떤 원대한 사상, 멋진 어떤 이런 어떤 멘트라든가 이런 게 나올 필요가 없이 그 음, 사람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고 또 그 상가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저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중에서 자영업자는 나중에 다 장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 자영업 자체가 너무 감옥이에요. 너무 그 자리에서 계속 출퇴근하고 그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생존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채우는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자영업자들이 없으면 편리성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 없으면 음식도 맛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으면 서로 경쟁 구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결국 우리가 누리는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 어떤 곳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자른 데도 되게 많고 경기도권에서도 많아요. 예, 동네만 봐도 머리 자른 데도 많고 하는데 머리 자른 것도 또 어떤 지역 가면은 몇 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자영업자가 그곳에서 그 일하는 게 자기는 몰라도 저는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하지? 그 자체가 그 지역에 주는 힘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렇구나. 예, 누구나 사명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거는 아마 하다가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자영업자들이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본인이 계속 하면서 뭔가 거기에 가치가 생기는 거는 그 경험 노하우가 쌓여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맛있고 또 다시 가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직업을 갖고 40년을 했지만은 사명감도 조금은 있었어요.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고객이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와서 여기에서 뭔가 하고 갔을 때는 그래도 달라야 된다. 예, 전문가가 했을 때는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옛날에는 미용이 되게 토탈 미용이었었어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세분화가 되다가 보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이게 이제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예, 또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은 가지고서 일을 했지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 거의 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맨날 우리랑 함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 뭘 가지고 저렇게까지 매번 저는 대표님의 그 열정이나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사고 존경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처음에는 훅 끌어올랐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다가 아, 그냥 맞아요. 예, 예, 어쩌다가 또 이제 또 그래서 결국은 또 기안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걸 또 정체기를 극복하고 일어나고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대표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떤 땐 되게 궁금했었고, 처음에는, 야, 젊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아, 대표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항상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네, 지금도 봐요. 생존에 관한 것도 현실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고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요. 감사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자영업자 얘기도 나오고, 어, 성장에 대한 그런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 예를 들어 뭐 다단계를 하든 아니면 뭘 사업을 하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키울 수가 있을까요? 빨리 키운다는 게 정확하게 뭘 빨리 키우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하다가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걸 뭔가 이렇게 인셀덤을 그냥 저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냥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시작한다고요? 아니, 아니,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업을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다단계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다단계는 일종의 영업이고 그리고 음, 일종의 경영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거기서 배우고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종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못 벌어도 거기에 뭐 인셀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재기가 막 거의 뭐 대리점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1억 넘게 막 1억 7천 막 그렇게 막 들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돈을 안 쓰고 사실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다단계라든가 뭐 어떤 영업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셀덤은 좀 너무 그 조직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좀 부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차재기를 너무 많이 한 거는 사실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요. 음, 근데 이게 영업을 했을 때 내가 영업의 실적이 빨리 나오고 내가 빨리 성장한다고 하는 거, 이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쪼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 첫 번째 성장의 단어 제가 보는 단기적인 목표는 물론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성장 안에 뭐가 성공이냐 봤을 때, 내가 원래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성공이고요. 원래 내가 이런 거를 뭘지 몰랐어요. 영업하려면 단순히 영업을 외치는 게 영업도 또 쪼개고 들어가야 되거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음, 영업을 하는데 넌 전단지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저기 뭐 이런 상가 돌방할 거냐? 아니면 전화로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콜드콜 이런 영업을 할 거냐? 이런 걸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네.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깔때기 법칙이라고 하죠. 그 네네. 퍼널이라고 하는 세일즈 퍼널이 그러니까 깔때기 너희 깔때기에서 너는 어떤 식으로 노출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키냐 고객을 그 과정들이 어쨌든 이런 용어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변하려면 내가 용어를 알아야 되고 단어를 내가 쓰는 단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영업하는 사람들 치고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네. 아줌마들은 이런 걸 안 배우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뭐 이게 좋다더라 써봐라 발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영업이 아니라 그거는 수다죠. 수다에 가까운데 운이 딸려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사업의 비전을 봤다느니 만다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어느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그 비전이 웃겨요. 비전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꿈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방향이라고 쳐볼게요. 왜냐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방향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은 좋다 이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겠다.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겠다. 나 저런 돈을 벌겠다. 나 저런 차를 모르겠다. 뭐 나는 저런 집에서 살겠다. 다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드리는 뭔가 일단 리더가 되겠다. 다 좋은데 그걸 하려면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단기 목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기 목표에서 내가 무엇을 아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깔때기 법칙이 무엇이고, 광고 로직이 무엇이고, 예. 그리고 뭐 높은 티켓, 낮은 티켓이 무엇이고, 전환율이 무엇이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체 내가 뭘 교육해주고, 뭘 트레이닝하고, 고객들에게 내가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략이 무엇이고, 고객들에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더 본질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든 일반인이든 어쨌든 뭐 이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돈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벌이보다 에너지를 덜 쓰고도 또 돈을 더 벌 수 있는 뭔가 시나리오라. 예를 들면 뭐 나의 요즘에는 거의 연예인도 다 나와서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 이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라든가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전략으로 유튜브를 대형 유튜버처럼 그렇게 카피해서 썸네일과 그 안에 컨텐츠와 그 편집을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개미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유튜브 디지털 명함으로 쓸 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묘하게 그런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또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마냥 내가 비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빨리 성장하려면 이런 것들을 일단 인식해야 돼요. 이게 저는 하나의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웠을 때 이런 한계를 계속 뚫어가면서 한계를 계속 돌파하면서 일단 배웠을 때 빨리 성장한다는 건 아파야 되잖아요. 네, 빨리 성장하는 걸 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빨리 성장하고는 싶은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빨리 성장은요. 그냥 단순히 단기 목표, 단기적으로 내가 돈 되는 거 이게 빨리 성장을 이건 너무 무식한 생각이에요. 음, 빨리 성장을 돈으로만 환산하고 돈으로만 그냥 월 1,000만 원, 월 3천, 월 5천 이렇게 월 1억까지도 막 벌 생각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평생 어떤 업에서도 투자업에서도 부동산 투자도 차인평가 2007년에 어떤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다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이익 차이가 지금 뭐 2018년도인가 얼마 그 어떤 쇼츠가 나왔는데 128억 정도 이익 차이 봐봐요. 10년 그것도 넘어야만 128억 이익 차이를 볼 수 있는. 근데 부동산은 그거는 그래도 처음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십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이익 차이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투자에는 사실은 빨리 돈을 벌 수 있겠어. 그러니까 돈을 빨리 그런 돈만 원하면 투자를 해라 이거지. 근데 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업도 안 해보고 이런 어떤 단어도 모르고 이런 어떤 전략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떻게 그 기업들이 기업도 사람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음,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잘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말뿐이고 이런 것들 다 알아야만 이 투자를 할 때도 그런 투자에 맞게끔 그 운의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투자를 도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거 빨리 성장을 원하면 어쨌든 투자 쪽에 가야 되는데 그놈의 투자 이익 차이를 그렇게 내서 빨리 돈을 벌려면 투자 쪽에 가야 되는데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음, 투자의 실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음, 거기는 실패하면 배울 게 없지만 영업에선 실패하면 배울 게라도 있어요. 음, 예, 왜냐면 영업의 일종 처음에는 내가 인지하고 내가 진단하고 내가 주제 파악하는 게 다 교육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뭘 배워? 돈 넣고 돈 따먹고 돈 넣고 돈을 잃고 돈 넣고 돈 먹고 하는데 배우는 게 없어요.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음, 예.
투자해서 그래서 돈 벌었어. 근데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그 사람이 공허할 거예요. 야, 응, 투자해서 돈 벌었던 사람,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거의 한 30%도 안 된 사람이 그 돈을 유지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돈만 따진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영업에서도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돈만 따진다고 했을 때도. 왜냐면 그건 운이 들어가야 돼요. 예. 어떤 고객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장에는 돈만 들어있고 수입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한 기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단어양이라든가 이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시나리오라든가 적어도 내가 남들이 안 보는 걸 많이 봐야만이 내가 그 분야에서 남다르거든요. 네, 네, 똑같은 자동차를 팔더라도 남달라야 돼요. 응, 근데 대부분 전략은 남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응, 제가 수많은 자동차 딜러들하고 때로는 뭐 이런 외제차 같은 이런 시승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다르지 않아요. 그냥 응,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되게 뻔해요. 카톡에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오거나 뭐 어쨌든 아예 그런 것도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응, 비슷한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유튜브 하는 사람 저는 거의 한 명도 못 봤어요. 응, 벤츠 딜러를 만나면 벤츠 딜러 유튜브 한다 소리 저다한 번도 못 봤고요. 응,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결과를 얻는 거 그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최소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말도 잘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되고 응, 단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최대 범위에서 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 찾아오는 게 뭐냐면 콜드콜 배우려고 하는 게 콜드콜은 빠른 시간 안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지.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아, 내가 거절 처리 못하는구나. 아, 응, 내가 이걸 긴장해야 하는구나. 아, 응, 내가 이런 두려움이 많구나. 아, 내가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사지 않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왜 애간장타게 만들지? 왜 이러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속썩이는 그거를 빨리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하나 쓰면은 사람들 내 블로그를 봤나? 블로그에서 나한테 연락 오는 게 몇 명이 유튜브를 한다고 유튜브 언제 연락 오지? 언제 구독자 올라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콜드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이유는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고 아 이게 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 자체가 성장인 거죠. 사람들 날 응, 거절하네, 수치스럽고 막 어쨌든 이런 어떤 심리를 겪어가는 게 저는 어떤 하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 성장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결국에는 고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콜드콜로 돈도 벌고 이렇다더라. 응, 그래가지고 내가 콜드콜 클로징 했을 때, 와, 이게 쌩 모르는 사람, 와, 인맥이 없이도 결국에는 이런 매출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단기 성장이라는 거, 단기 성공이라는 거. 네네. 예, 남들이 내가 말을 못 하는데 뭔가 영업에서 돈 번다? 이런 건 없어요. 응, 말을 못하면 말을 잘해야 돼요. 응, 예. 내가 어쨌든 콜드콜 해가지고 전환값이 약속 잡히고 내가 클로징하고 매출 따내는 게 남들은 일주일 하면 뭐 매출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한 달씩 걸린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쨌든 전환율이 낮다는 거잖아요. 응, 그랬을 때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양이 나는 한 달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한 달 안에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이 쉴 때 난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어쨌든 그 한 달을 더 줄여가지고 뭐 어쨌든 일주일 안에도 내가 똑같이 남들의 일주일만큼 하겠다 하면 그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냐 그거지. 거저 먹으려고 하죠. 예, 거저 먹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원칙을 알아요. 그 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시나리오를 제가 끊임없이 왜 이걸 쓰고 있고 계속 여기 왜 열정을 붓고 있냐. 저도 그런 거예요.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방향성이에요. 음.
예, 방향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런 저는 이제 보는 게 뭘 보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치과 의사 정도로 저는 돈을 계속 주기적으로 그 정도 벌면 돼요. 뭐 모르겠어요. 한 10억, 30억 그걸 계속 버는 게 저희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천억 막 그 이상을 내가 벌겠다고 하면 저는 지금처럼 일하면 안 돼요. 아, 저는 전략을 아예 바꿔야 돼요. 음, 그게 뭐냐면 거의 10시간, 15시간 거의 뭐 18시간씩 막 일주일에 일론 머스크처럼 10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나중에 뭔가 기업을 상장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내가 현금을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까지 모르겠지만 몇백억은 내가 어쨌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굴렸을 때 그게 천억 단위, 이천억 단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심히 해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음, 예. 근데 저의 시나리오는 우리는 아예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 시나리오를 하는 거거든요. 음, 지금 저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에너지는 이만큼 쓰는데 대신 아웃컴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맥스를 어디까지 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요만큼 쓰고도 내가, 결국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 정도까지, 즉, 최소 내가 30억까지 지금 목표하는 게 그걸 내가 한 번이라도 달성하면 그 시나리오가 또 하나의 현실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나리오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보지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직업군으로 딱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나리오 있는 줄 몰랐는데 저는 우연히 발견한 거죠. 왜? 제 성격상 밖에 나가서 직원으로서 상사를 두고 밑에서 일하는 거 저 못하고요. 그렇지. 예, 그냥 어쨌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것 같아요. 제가 일종.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 안 해요.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직이 안 돼요, 거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제 시나리오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보단 다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회사 직원도 해봤고 나름 뭐 명예퇴직도 해봤고 나름 이런 자영업자 전 자영업자 운영하는 운영비도 없었고 자영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음, 계속 저는 제 일을 이런 코칭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중요하구나. 세일즈가 중요하구나. 저도 처음에는 멘트만 정도만 바꿔도 뭔가 판매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저도 처음에는 찾았어요. 음, 뭐 멘트 같은 거를 배우면 왠지 저렇게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하지. 나도 저걸 내 영업 현장에서 써먹어 봐야지 하는데 현장하고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멘트집하고 그런 거는 아예 그게 달라요. 예, 맞아. 지금은 우리가 이 전문성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사기성이 있고 좀 웃기고 이런 거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었고, 뭐, 어쨌든 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성공한 것도 그냥 이게 심리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음, 그게 단순히 멘트에서 내가 그걸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리라고 하는 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음, 보고 드러내는 걸 얼마나 잘해놔야 관건인데, 사람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걸 봐버리면요. 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와, 나는 저거 못해. 음, 그리고 하나는, 와, 내가 이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봐야 되겠다. 내가 음, 모르는 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탐구하고,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배울 게 많으면 배울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뭔가 네, 찾을 때 제일 행복하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발견, 그냥 말 그대로 새로운 거를 내가 자꾸, 우리도 그렇잖아. 이성 관계에서도 항상 새로운 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책도 내가 분명 샀는데 또 새로운 책을 보게 되고, 옷도 분명 샀는데 옷도 많은데 옷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뭐예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걸 우리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해요. 음, 근데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진짜 새로운 거는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찾는 거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새로운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남녀 그 섹스 관계, 이성 관계 말고 음, 책은 저자가 썼고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노출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고전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새로운 그 사람이 적어놨던 원칙들과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하고 통합시켰을 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업하는데 빨리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빨리 클로징해서 빨리 돈 벌고, 빨리 좀 여유롭게 사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이스강은 물어보면 음, 자꾸 뭔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뭐 말을 들어보면, 되게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왜 많이 들까를 보면 너하고 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이 깊은 맛이 있어야만이 얕은 사람을 호기심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흡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10단계를 얘기하면 10단계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겠지만 10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만약 1단계라고 해볼게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이 2단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렇지. 근데 10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걸 또 좋아하냐면 10단계에서 11단계 가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2단계는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어떻게 그걸 알지? 나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 했는데 2단계 올라오면 3단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인내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어가 내가 10단계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데, 지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니까 내가 10단계 지금 얘기해서 이걸 알아들으라고 하는데, 그건 또 못 알아듣겠대. 왜 이걸 알아들으면 어때요? 더 빠르겠죠? 당연하죠. 근데 이걸 절대 못 알아들어. 그러면 1단계, 2단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3단계 얘기해 줄게.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건 또 싫대. 음, 그럼 뭐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쨌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플러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누군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도 탐구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음, 전체적인 로직을 알아야 된다. 결론은.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처음에 대표님이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0단계에 있을 때 저도 얘기해 주셨을 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 저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서 계속 부닥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나가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가서 움직이기만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가서 움직였을 때 음,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김치가 쩔듯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그게 뒤돌아봤을 때 조금 거리를 두고 돌아봤을 때 그게 재해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코칭해 보면. 네네. 네, 누군가 밖에 나가서 제가 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뭔가 현장에서 이래서 대표님이 이걸 얘기했구나. 그 단기 안에 그걸 알아듣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방금 3년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3년이면 처음에 첫 1년하고 지금 3년째잖아요. 그러면 네. 그 사이가 2년이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첫 1년에 했던 자신이 했던 그 이해가 안 됐고 이해가 되고 이 어떤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지금 3년째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첫 1년째에 제가 분명 뭔가 이걸 얘기했을 때는 지금만큼 지금 3년째만큼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때 1년째 사실 현장 경험이 제일 많았어요. 네. 코치님도. 근데 현장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해되는 게 아닌 거고, 현장 경험 플러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현장 경험과 그다음에 시간이 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때까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음, 예, 저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떠나지 네네. 않고 계속 함께 해왔다면, 그게 계속 리마인드 되고, 제가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각인할 때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나가보면 언어는 일반적인 그런 소통들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네네. 그건 눈치껏 다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똑같은 말을 각인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한국어는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근데 이 돈 되는 한국어는 계속 그 돈 되는 한국어의 이 시나리오에 계속 흐름 안에 있어야만이 그 돈 되는 한국어가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일반 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한국어가 어, 방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 우리 흔히 얘기해 이걸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표현하는데도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한국말을 할까를 봤을 때 결국 그게 거기서 이제 똑같이 한국말 하더라도 아 내가 뭔가 문화에 이끌렸는지 아니면 아이스강의 마인드에 이끌렸는지 아이스강이 얘기하는 멘토들의 어떤 그런 문화에 이끌었는지 그 사람들 마인드에 이끌었는지 그 사람들 로드맵 그 사람들 방향에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내가 터득하는 게 있는데 이거 표현이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내가 터득하는 거에서 내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해한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음, 일반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딱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국어 누군가 다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흔히 우리를 오해를 해요. 그럴 수 있죠. 한번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일반 삼살이라는 사람들 우리 유튜브를 한번 들려보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한국어를 상대로 한국어를 가지고 우리의 한국어를 듣잖아요. 그냥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단순히 뭔가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어봤거나 단순히 뭔가 우리랑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냥 편견을 가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오만함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일단 우리처럼 유튜브를 안 찍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뭐 어쨌든 일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자체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 쓰더라도. 음, 저도 요즘에 축구하러도 가고 요즘에 댄스 케이팝 그 안무 그거 배우러도 가고 하는데요. 그냥 그냥 뭔가 달라요. 음, 그냥 달라요. 아, 나도 예전에 저랬겠구나. 음, 그 중에서도 달라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예. 달라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데 단순히 친절함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쟤는 뭔가 어떤 가능성까지 있겠구나. 네네네.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심심풀이로 이 사람이 직업이 뭐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배경이 더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탐구하게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흑백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똑같이 한국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눈빛과 어떤 그런 눈빛에서 그 사람의 자신감도 나오거든요. 네.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면은 그런 인사도 하고 자기소개도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너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뭐라고 하지?
당당하다고 할까? 뭔가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오히려 저를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네, 그 뭔가 다르다는 건 뭔가 달라요. 근데 음, 그게 똑같이 한국말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휴대폰 하나 개통하러 갔었을 때 자기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대요. 음, 근데 한국말 내가 잘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눈과 이게 눈이 마주쳤을 때 내 표정하고 내 목소리에서 내가 하는 질문이라든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내가 티카타카 주고받고 웃고 뭐 이런 질문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나머지 너무 내가 뭔가 풍기는 그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인데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를 자기는 처음 받았다. 난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국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예. 저는 그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일반 사람도 더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는 에너지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닮는 느낌으로 소통하지 같은 레벨에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같은 레벨에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는 같은 레벨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생각도 조차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목적이 뭐 휴대폰 개통이면 그거를 조금 수줍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빨리 이걸 개통하고 그냥 업무용으로 그렇게 했지. 뭐 어쨌든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뭔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면 인간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면 돈도 그만큼 담을 수 있어요. 왜? 돈을 담는다는 그 인간을 담아야 되거든요. 음, 인간을 못 담으면 돈을 못 담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숫자적으로 많이 내 통장에 찍히고는 싶은데 담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그 심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도 맨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담아야 되려면 진짜 그게 에너지가 상당하게 그게 많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몰랐고 놓쳐서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또 대표님의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이는 먹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타입, 이런 걸 들으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나야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나는 담고 싶다. 난 저런 에너지를 나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저는 사람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성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려고 추구하는지, 성장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격도 많이 변해요. 그럼요. 엄청 많이 변하죠. 예, 성격도 변하고, 원칙도 많이 새로운 원칙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낡아 빠진 원칙들은 최대한 다 잡아먹고 죽여버리고 정말 좋은 원칙들, 나를 더 발전하고 나를 더 커질 수 있는 원칙들을 자꾸 들어오다 보면 그게 생각보다 갈등이 처음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그 어떤 뭐라고 하지 그런 짜릿함과 그런 어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공이라든가 성장들을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원칙들을 모르고 성장했을 때와 지금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가갔을 때 거기서 온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진짜, 예, 그릇 자체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항상.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나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대표님의 저런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전 늘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어,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운빨이 되게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찾아서 온 운빨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항상 어,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이런 네. 언덕이 생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볼 수 있는 곳이라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은 사실 물어볼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르쳐줘도 또 몰라요. 머저리들은 머저리들끼리만 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지가 바본 줄도 모르고 바보들한테 물어보고, 네네. 바보들한테 위로받고, 바보들한테 공감받고, 바보들하고 또 놀고, 바보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바보들 상처받아서 저 바보 찾아가고, 이 바보 때문에 어쨌든 이 바보 흉을 내고, 저 바보한테는 또 저 바보가 또 나한테 또 위로해주고 공감하면 저 바보 또 찾아가고, 그 바보도 또 그 바보고, 그물이 그물이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삼살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말로는 외롭고 비참하고 그러다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로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그래도 정체기가 만약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입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정체기가 온 사람들한테 꼭 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 세상에 뭔가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냥 가짜의 어떤 사기성의 어떤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정체기는 올 아, 수가 없어요. 아. 정체기가 어떻게 와요? 예를 정체기가 들어서 뭐 무기력증이라든가 내가 이걸 하다가 한계에 부닥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한계지 정책이라 그러니까 슬럼프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런 어떤 단어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보면은 아,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공감한다는 자체가 내가 루저가 아니에요. 음, 슬럼프가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 밥 먹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문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트럼프 입에서 슬럼프가 왔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트럼프가? 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나 슬럼프가 왔다. 이게 상상이 돼요? 그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음, 네. 잘 생각해보면 와우. 어떤 기업인도 다 슬럼프가 왔다라고 한 단어를 쓸까요? 슬럼프라고 한 단어를 이해는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섞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왔고 슬럼프가 왔고 뭐 어쨌든 한계에 부딪혔고 하는데 그게 만약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음,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야 되는데 문화 자체가 잘못되면 그래, 맞아. 나도 이게 슬럼프야.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방금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바보들끼리 만나면은 그 음, 자체가 엄청 강력한 믿음이 돼요. 그 어, 강력한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음, 예. 그 와, 사람들이 그 강력한 믿음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해요. 음, 진짜 세상에 악마 사단이 있다고 했을 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아. 오, 근데 크리스천도 그거 써요, 요즘에. 많이 써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죠. 그걸 다 믿음 가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에서 슬럼프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가 크리스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가 뭘 믿고 있고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라고 하는 그거를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를 그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면 음, 그 사람이 생각이 깊지 않다는 걸 믿음이 깊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슬럼프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나 다 했어. 저는 지금보다 예전에 한계가 저는 20대 때 한계가 제일 많이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어,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냥 이게 만약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는 찾았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음, 찾지 않고 슬럼프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자, 아니, 오, 대박. 그냥 있잖아요. 네, 지금 코치님은 뭐, 저를, 어쨌든 뭐, 저랑 함께 한 게 운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어디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어디 남아공 저기 뭐예요. 뭐, 소말리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뭐, 무장주의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걸 붙잡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음, 예, 저는 그게 서로 뭐라고 하지? 그 파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음, 우리말이 공감이 안 되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언어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거기서 센스 없게 얘기하거나 1%가 좀 부족하면은 그 언어 안에서도 사람들의 기가 딱 느껴지거든요. 음,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얘가 좀 눈치가 없네, 얘가 좀 센스가 없네 하면 언어 안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녀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음, 자기 뭔가 뭐, 어쨌든, 별거 아닌데 그걸 권위로 어쨌든 자랑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래 보이는, 그 센스가 없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별거 아닌데 오히려 남을 되게 우습게 본다거나, 네, 예, 남을 되게 무시한다거나, 음, 항상 제가 듣는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미양 상무님의 남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내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뭐 돈도 벌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외국도 많이, 그런 상관없이 항상 만나면 제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이렇게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없대요. 맞아요, 그건요. 예. 그리고 대표님을 처음 보는 순간 되게 이 줌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사람을 대할 때 예. 진실성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칭찬이거든요. 네네. 근데 난 그런 칭찬이 제일 듣기 좋아요. 어, 왜냐면 그 칭찬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도 내가 그냥 함께하는 사람, 그냥 일반 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사실 많은 레벨업을 했잖아요. 네. 레벨업을 못하든 하든 상관없이 그걸 평등하게 그 사람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음, 저는 그게 옆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저한테 되게 의미 있거든요. 왜냐면 음, 내가 혹시 유튜브에서 내가 보여진 어떤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한국어를 쓰고 이런 어떤 에너지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흔히 제가 교만하거나 음, 저 사람은 대부분 사람을 깔보고 정말 머저리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물론 머저리인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머저리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그 사람을 깔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우습게 그 사람을 비웃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한 어떤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사람을 깨달으라고 어떻게 던지는 부분들로 이렇게 이끄는 것들이 사실 그게 가장 크지. 그렇죠. 너는 머저리고 나는 머저리가 아니고 이런 똑똑이야. 이거를 비교하고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비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충분히 기회가 있고 충분히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이런 레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방향성에 맞춰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징징거리냐? 음, 예, 분명 이런 어떤 기회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면 요즘 세상에 다 얻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슬럼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냐?
그 어떤 거기에 잘못된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를 나는 아주 그걸 뾰족하게 직설적으로 이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뿐이지 그 자체를 저는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어를 들었을 때는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제 네, 얘기는. 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위로해준다고 저는 지금까지 많이 해봤거든요. 20대는 음, 초반에는 전 처음에 토니 로벤스한테 많이 처음에는 이런 밥 프락터라든가 이런 사람들께 많이 이제 이게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동기부여 해주고 그 어떤 사람이 보고 어쨌든 위로와 공감과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람 성장시키면 다 고맙다고 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어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하고 하는 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안 바뀌어요, 사람은. 왜냐면 그냥 안 바뀌어요. 사람은 막 절실하고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예.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센스 있게 좀 알아듣는 사람들 한해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야지 아마추어들은 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엊그저께 누가 이렇게 전화로 문의가 왔는데 그 중간 직급자인데 성장하고 싶은데 자기가 정체기가 왔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문화 때문에 이런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슬럼프다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맞아요. 막 근데 그냥 제가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중간직급자, 요즘에 중간직급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직급자 가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뭔가 찾고 있다는 건 불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을 불안한, 벌고 싶어 했는데 그쵸, 안 그쵸. 되거든. 그러니까 불안한데 이 불안함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돈 맛은 받고 음, 편안하게 또 돈 버는 맛도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게 막 강력하게 끌리지 않아요. 음,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또 예전처럼 편안하게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는데 음, 근데 공짜 심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그 정체기를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했냐라고 들어봤을 때 돈을 어느 만큼 써봤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면 돼요. 아, 근데 그 사람들 자기가 그 정체기를 해소하고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내 자신한테 투자한 게 결국 투자의 항목이 별거 있겠어요? 음, 대한민국에 알려진 사람들의 세미나를 몇 번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높은 이런 어떤 마스터마인드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결제했고 아니면 한 달 주기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책을 구매하고 있고 책 읽고 뭔가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 다양하게 어떤 강의라든가 뭐 이런 디테일 어떤 테크닉적인 이런 어떤 수강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고 음, 그리고 여행을 자주 어느 만큼 했고 음, 여행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했고 여행을 해서 뭘 받고 뭐가 다른 점을 받고 음, 어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말을 못 해요.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너는 돈 음, 벌어가지고, 그 중간 직급자 갔다는 그거는 결국엔 사람들의 신용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편안하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엔 그 돈을 어떻게 썼냐라고 봤을 음,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밥을 많이 사줬대요. 음, 밥을 많이 사주고, 많이 그냥 교통비도 많이 쓰고, 밥을 많이 사주는 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돼지처럼 밥을 입 안에 먹이면은 그러면 네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그 돼지처럼 많이 먹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점 막 이게
뇌 과학적으로 막 발전하고 막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갑자기 하나님 되는 거랑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본질적으로 도와줄 줄 모른다는 의미거든. 전략이 왜 밥 사주는 게 전략이냐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전략이 왜 맨날 그냥 오프라인에서 맨날 만나고 서울, 대전, 뭐 울산 다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막, 막 그냥 개처럼 완전 뛰어다니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을 보고 위로하고 그게 왜 유일한 전략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 만나서 그럼 무슨 말 하면 같이 또 밥 먹고 그 커피값 누가 사고 다 자기가 사나? 그 샀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래서 정책이래. 음, 문제가 딱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아우, 그게 아니라 음, 네가 봐야 된다고. 읽지 않은 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책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데 왜 그 정도 지금 본 것만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하냐. 예전에는 뭐 배고프고 예전에는 뭐 서로 나누는 게 없었을 때는 그런 문화에서 서로 나누고 하면은 아, 최고죠, 그때는. 음, 예. 근데 요즘에는 그게 최고일까? 요즘엔 지적으로 발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 뇌생남이라고 한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음, 뇌가 섹시한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태도와 거기에 대한 문화를, 다른 문화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뇌생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내 고객을 어나더 레벨로 이끌려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 더 입에 뭐 쳐넣는 게 아니라 머리에 뭔가를 쳐넣으려고 되는데 머리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내 머리도 쳐넣지 못하는데 걔네 머리에 어떻게 쳐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를 딱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 또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질문하면 돼요. 돈 어떻게 음, 썼어? 지출 내역이 가장 큰 지난달 지출 내역의 지출이 뭐였어? 학원비래. 내 아이들이. 학원비인데 학원을 가는데 아이들 뭘 배우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걸 배운다고 해서 그래서 네 아이는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영어 수학을 배운다 해서 수학을 그래서 좋은 점수 따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데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뭘 배워.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냥 남들이 학원을 보내니까 나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그냥 이 수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의 생각과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원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원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음, 역으로 또 내가 지금 학원장이라고 했을 때 학원장이 학부모를 다루고 아이를 다루고 만약 원장이 진짜 큰 원장이라고 생각이 다른 원장이라고 하면 학원을 안 했을 거예요. 음, 근데 그 정도 생각이다 보니까 그 정도 학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 학원을 어나더 레벨로 가려면 때로는 자기 하는 게 그 발톱을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아, 학원을 접어치우고 제 와이프처럼 네네네. 어나더 레벨로 가기 위해서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앞으로 60, 70, 80 이렇게 사는데 평생 자기의 발톱 그게 밥벌이라고 생각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돈을 벌 거예요? 아니면 내 발톱 뽑고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음, 새로운 탐구하기 위해서 리스크 테이크를 할 거냐. 음, 근데 이런 대화는 뭐 술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화 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 일상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일상으로 내가 머릿속에 계속 각인돼야 되잖아. 음,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어느 순간에도 결단하고 고통을 받고 변화하고 발톱 뽑았으면 뭐 새로운 발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쓸 줄 몰라요. 돈 버는 거는 누구나 다 벌 수는 있어. 어떻게 벌든, 뭐 몸 팔아 벌든, 뭐 어떻게 벌든 벌 수는 있어. 돈 쓸 줄 모르면요.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는 그 정책이 문화를 붙잡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같지 않고 웃는 게 웃는 게 같지 않고 그냥 새로움이 없이 지루하게 그렇게 살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결국 못하는 게 문제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옆에서 진단해 준 사람 없고 뾰족하게 그거를 끌어내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네네네. 자극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기에 백신처럼 뭔가 대안책을 가지고 이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음, 문제까지는 공감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특히 강의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문제, 이 현대인들, 그리고 그 비즈니스든 뭐든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데까지 기똥차게 잘해줘요. 음,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음, 백신이 없어요, 그냥. 진단까지는 나도 기똥차게 했어요. 진단까지 하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내 고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고객을 그 다음 단계 진단, 맨날 진단만 해주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백신이 있어야 처방을 돼요. 내려야 돼.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 처방전이 없어요. 그래서 처방전이 음, 없다 보니까 가짜로 만들어요. 음,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네, 걸리클럽. 이게 처방전이다. 네, 처방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처방전이라 제가 14년도 코칭하면서 처방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음, 처방전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안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그대로 그걸 가져가야 되고 하는 음. 부분들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처방전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예, 대표님, 너무너무 멋지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투자도 안 하고 발톱도 못 뻗는 거죠. 두려워서. 맞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성장이 안 되고 쉽게만 생각하려 그러고 맞아요. 도로 또 원위치가 되고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고 결국은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맞아요. 와,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좋아요. 어, 어, 제가 데려도 오늘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을 또 한 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어, 짚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